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이 빌라 투자, 다세대 투자할 때는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하는지 그 점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강의를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빌라 투자이거든요. 오늘 길지는 않지만 짧게 제가 빌라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게 되면은요, 내일 저희 학원 강의에 오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라 다세대, 빌라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서 물건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격을 선택의 폭이 정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수많은 분들이 빌라를 얘기를 하잖아요. 저랑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빌라를 왜 투자를 하시나요? 라고 하면은요, 보통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비사업지 내에 있느냐 혹은 정비사업지 외에 있느냐를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관심이 있는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있느냐 혹은 재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주변 지역에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지요. 그러면 정비사업지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정비사업지가 과연 구역 지정이 을 넘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구역지정이 해제가 되지 않고 쭉 갈 만한 곳이냐, 혹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냐도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구역 지정이 돼서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막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분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빌라를 투자할 때,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투자할 때요, 대지 지분이 몇 평이고 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로부터 수익성을 산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로직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그러한 테마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비사업지 외에 있는 그러한 빌라입니다. 이 정비사업지 외에 있는 빌라를 분석할 때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단 입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입지 분석이요, 그런데 아파트보다는요, 그 폭을, 깊이를 깊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입지는 어차피 서울 시내 전체가 입지가 나쁜 곳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 호재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성들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딱 잡아서 거기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입지 여건은 굉장히 다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분석, 빌라를 살 때 입지적인 분석보다는요, 가격적인 분석을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입지 분석 다음에는 이제 가격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원가를 분석해봐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익률을 분석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라 해서 요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의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원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싸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가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일단 건축물의 가격, 분양가에서 매매가에서 건축물의 가격을 빼고, 건축물의 가격은요 보통 뭐 45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건평하고 곱해서 빼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난 나머지 가격이 바로 토지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라는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토지 가격이 뭐 2억이 남았는데 대지 지분이 5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한 평당 가격은 4천만 원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이 평당 만약에 한 2,500 정도이다라고 하면 내가 1,500 정도를 더
마진을 시행업자의 마진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다라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단독주택 가격이 4천만 원이 훨씬 넘더라라고 하면은요 투자를 절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요 절대 가격이 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 빌라보다는요 굉장히 오래된 연립주택 투자가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연립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신축보다는 훨씬 미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요 사이에 와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 분석을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요 첫 번째 원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 분석인데요. 여기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달이 받는 월세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률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원룸이 가장 단위 면적당 월세가 가장 높죠. 그리고 투룸, 쓰리룸 이렇게 가면서 단위 면적당 월세가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분석을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할 때는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건 논현동의 원룸을 아까 시청자님께서 질문이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논현동의 가장 작은 원룸을 빌라 도시형상주택을 월세 80만 원을 받아도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현재 4%대 후반에서 5%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즘에 가격과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두 번째 방법이 수익률로 접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갭 투자의 개념으로 빌라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를 놓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전세 가격이냐를 살펴보고 만약에 3억이다. 만약에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 가격이 2억 5천이다. 그렇다면 이 전세 가격 2억 5천은 그간에 계속해서 조금씩 매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라가겠다라고 그 전세 가격, 임대 가격이 판단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매매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갭 투자의 방법으로 빌라 투자의 세 번째 분석을 할 때는요. 그 동네에 그 입지 유사수급 지역의 전세 가격의 동향, 추세 추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라 투자를 할 때에는요. 많은 것들을 봐야 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으로 샀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치, 수익의 기대치가 나올 수 있느냐를 분석하는 툴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오시면은요. 그것을 거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은요. 제가 빌라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용산 지역의 투자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